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흥부놀부, 콩쥐팥쥐, 혹부리 영감 같은 옛날 이야기의 결말.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권선징악일 겁니다. 나쁘게 살면 도깨비에게 혼쭐이 나지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하지만 자라면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항상 악이 벌을 받거나 선이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착하게 살수록 상황이나 마음이 더 괴로워져서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33가지 사례가 담긴 책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착한 아들 컴플렉스 사연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60을 바라보는 이분은 5남매 중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서울 근교에서 혼자 지내세요. 2주마다 아내와 같이 방문하는데 어머니의 불평과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리가 의심이 될 정도로까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한 후부터 가장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이분은 믿음직한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열심히 도왔어요. 어머니는 남편 대신 그런 아들에게 의지하며 엄청난 집념과 헌신으로 마침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간섭과 지나친 요구를 하신다는 게 문제랄까요? 집안 대소사를 일일이 지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강변하시는데 어머니 뜻대로 안 되면 몸져 누워버리십니다.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고 한번 전화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동생들이 그런 어머니를 피하면 어머니는 이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어렵죠. 특히 큰 소리를 내면서 아프다고 쓰러질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다투게 되고 우울, 번민, 죄책감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왕과 같습니다. 부모의 나쁜 점조차 자신과 동일시하죠. 하지만 부모가 계속 왕으로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거꾸로 자식을 섬겨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사연 속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요구하며 60이 다 되어가는 자식을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과거에는 훌륭한 리더였을 겁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고 자식들도 그런 점에서 어머니를 존경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당신께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갈등을 빚고 있네요. 여기서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욕과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이카루스 이야기를 아신다면 이카루스 패러독스가 뭔지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밀랍과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 탈출하지만 충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카루스 패러독스는 과거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기업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나온 표현이지만 사연 속 어머니도 이카루스 패러독스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건 미덕이지만 사연에서처럼 무작정 참는 건 좋지 않아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위험합니다.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뜻대로 다 맞춰주다가는 자칫하면 공격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처럼 자신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분이 참는 척 하는 거라면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데요. 폭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덜 위험한 거죠. 하지만 내면의 참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며 착한 아이가 되려는 경향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라고,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아이라고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엄할수록 이런 규범을 더 강조하는데요. 착한 아이가 되려면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어떤 요구에도 순종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착하게 행동한 건지, 상대가 자신을 착하다고 여기는지 계속 눈치까지 보게 되죠. 부모님이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분일 때는 더 심합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가 철저히 억압되고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아요. 성인이 되어서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탈을 용납하지 않고 정형화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고요. 심하면 강박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아들로 살며 괴로워하는 사연자. 이분께 어떤 처방을 드릴 수 있을까요? 후 박사의 탁월한 처방 들어볼까요? 첫째, 더 자주 다투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해요. 더 불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입장을 공감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어머니와 동일시하면 오히려 관계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변증법적인 대화가 더 도움이 돼요.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법인데요. 일상 대화에서 이런 변증법적인 대화법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합의가 될 때까지 일관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카루스의 추락을 막아야만 합니다. 둘째, 아들, 즉 사연자분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대나무처럼 강직하죠. 하지만 너무 강직하면 부러집니다. 사실 어머니의 태도는 망상에 가까운데요. 이 망상은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사연자분 혼자 힘으로 싸우기는 벅차다는 뜻이에요. 자식들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반복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거죠. 어머니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화병이 있다면 감정 통제가 어렵고 치매 초기라면 성격이 더 고집스러워지는데요. 이때 약물 치료를 받으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보통 자식의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제3자의 조언까지 무시하지는 않죠. 현명한 의사의 한마디가 어머니의 태도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건사하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킨 착한 아들. 그런데 왜 착한 게 미덕이 아니라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받게 된 걸까요? 내면의 기쁨에서 나오는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착함일 때는 제대로 참기 힘듭니다. 무조건 다 참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착한 사람에서 참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사람일 때 올바로 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더 자주 다퉈야 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정밀 검사도 받게 해드려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부디 어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화를 음미하게 되고, 사연자분은 우울함에서 벗어나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모자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